코로나19 이후의 세종교육 공동체로 시작합니다. 유아교육 온라인 정책협의회 진행을 맡은 두류유치원 원감 김덕순입니다. 코로나19가 가져다준 사회의 변화로 여태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치원을 비롯해 교육 전반의 변화가 예전과는 아주 다른 형태의 고민을 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정책협의회는 온라인 방식을 통해 현장에 있는 교원, 그리고 학부모님, 그리고 교육청이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세종유아교육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제시받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와주신 참석자분들께서는 오늘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유아교육이 갖고 있는 현안 문제나 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참석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진 세종시 교육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미 유초등교육과 장학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순희 해들 유치원 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정희 솔비숨 유치원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선의 고은 유치원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지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학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은미 대평 유치원 학부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들을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세종유아교육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이나 과제에 대해서 박수미 유초등교육과 장학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발걸음을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교육 공동체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모든 유아가 아이답게 성장하여 행복한 세상의 주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세종유아교육의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세종 아이다움 교육과정을 통해 행복한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아의 주체적인 삶을 담고 그 삶이 배움으로 연결되는 세종 아이다움 교육과정을 2017학년도부터 유치원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2019년 국가 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개정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세종 아이다움 교육과정은 교육 현장의 자율성, 또 유아의 놀 권리, 쉴 권리를 보장하는 등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안전한 세종 아이다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60개 공사립 유치원에 열 화상 카메라와 위생적인 교재 교구 관리를 위한 교구 소독기를 100% 비치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에 의거해서 유치원 내 유입 및 감염 차단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였으며 코로나19 방역 강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별 사회적 거리두기, 밀집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육과정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종 2유치원을 유아교육부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아의 놀이교육 관련 컨텐츠 및 자료를 제공하고 부모의 온라인 컨텐츠 및 부모 지원 자료를 탑재하고 학부모 상담 신청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의 원격 학급 운영 관리 계획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온라인 학습이 어려운 시기인 유아들을 위해서 유치원 휴업 기간 중에는 단위 유치원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기반으로 유아, 학부모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용하여 학급을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기간 동안 교육 공동체와의 소통을 위하여 교원 대표 협의회, 학부모 대표 협의회를 개최하여 교육 공동체 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인스타그램 챌린지를 활용한 집에서 논다 집놀이 이어가기로 291개 가족놀이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유치원 등원 개학 이후 현재까지 밀집도 최소화를 위해 유치원별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등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유아교육 혁신을 선도하여 새로운 학교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민주적 학교 운영과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올해 혁신유치원 5개원, 혁신예비유치원 2개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유치원 효과가 공공선으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혁신
자치 유치원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여와 자치의 유치원 자체평가 체제를 구축하여서 교육 공동체 스스로 교육활동 전반을 평가하여 성장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별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지원하여 집단지성 발휘와 교원의 자발성을 통한 민주적인 유치원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숲생태 교육을 위하여 세종형 숲생태 유아교육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숲생태 유치원 설립과 생태 놀이터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립 숲유치원을 개원하여 한국형 유아 숲교육 모델을 창출하고 있으며 관내 모든 공사립 유치원에서도 자연과 더불어 마음껏 놀이하며 배우는 숲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보호자의 가정과 일 양립,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휴식과 놀이 위주의 방과 후 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 공동체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방과 후 가정을 전년 대비 86학급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안전한 방과 후 가정 및 돌봄 교실 운영을 위하여 유치원 휴업 기간 동안 학부모의 수요에 따라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58개원에서 긴급 돌봄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간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4억 5,500만 원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넷째, 2019학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원에 유아교육부를 신설하여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유치원 현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기간으로 가정에 머무는 유아와 학부모를 위하여 유아 신체활동 콘텐츠 세종아이 몸놀이 떼굴떼굴 폴짝을 제작 보급하여 즐거운 집놀이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세종유아교육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이후 세종유아교육의 주요 정책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종 아이다움 교육과정 정착을 위하여 민주적인 유치원 자치체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육 현장에서는 자발성을 끌어내는 시스템과 교육과정이 가장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세종 아이다움의 교육과정의 본질은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유아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발현적인 교육과정을 실현하고 교육 공동체의 자체평가에 의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과정 운영과 유치원 자치체제가 정착되어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유치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미래형 유아교육을 위해 지속가능한 생태교육, 숲교육 모형을 개발 보급하고 감염병 등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유치원형 원격 학급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돌봄 수요 보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넷째, 학부모 인식 제고를 위한 세종 아이다움 교육과정 홍보 및 비대면 연수 체제를 수립하여 위기 시에도 수준 높은 교육으로 안전하게 유아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공교육인 유치원부터 새로운 학교가 탄생하여 모두가 행복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은 미래지향적이고 더욱 신뢰받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정책협의회 첫 번째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은 현장에서 느끼는 세종 유아교육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세종시 교육청에서는 혁신 유치원 운영으로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조직문화 등에 대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유아를 중심에 두고 교육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교육혁신은 처음에는 사실 많은 의문점을 갖고 논쟁도 좀 있었는데 이제 그 결과와 과정에 대해서 교사와 학부모가 모두 긍정하고 나름의 혁신 마인드로 교육에 임하고자 하는 많은 교사들을 볼 때 교육 공동체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고 또 지금도 꾸준히 고민하는 모습에서 또 다른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국내 최초 공립유치원, 공립숲유치원 한정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종의 유아교육 정책은 유아를 위해서 현장과 소통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음을 유치원 교사로서 체감하고 있는데요. 이는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가 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미끄럼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더 바라자면 유아교육 현장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의 주체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동료가 소중함을 알아갈 수 있는 민주적인 유치원 문화를 조금 더 정착시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다음은 고운유치원에서 근무하시는 원선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세종시에는 자랑할 것들이 아주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선진화된 유아교육을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싶습니다. 아이다운 교육과정의 경우는 유아의 주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세종시 만의 교육과정입니다. 무엇보다도 2019 개정 놀이과정보다도 거의 2년이나 앞서서 시행함으로써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교사들도 이에 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실에 들어갈 때 굉장히 무거운 손과 마음으로 들어갔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심적인 부담감에서 교사가 좀 해방되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여유롭게 대할 수 있고 그것은 곧 너그럽고 수용적인 교사의 태도가 되었고 아이들에게 중요한 환경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업 과정 중에서 아이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찰하고 깊이 그 존재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확실히 더 많이 생겼다고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세 번째인 교육과정 내 실화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학부모 입장에서 본 세종 유아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읍지역에서 자녀를 공립유치원에 보내고 계시는 대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김민지 학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세종시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스스로 배움을 즐기는 교육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기본 생활 습관을 기본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치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 친화적인 교육을 통해 자연물을 소재로 하는 미술활동과 신체활동, 건강을 되찾는 식습관 교육까지 다양한 생태적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지역에서 자녀를 공립유치원에 보내고 계시는 최은미 대평유치원 학부모님 이야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인프라를 구성해서 그 연구회를 갖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놀이 중심 인프라를 만들어 세종시만의 놀이 중심 문화, 교육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나눔은 세종 유아교육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을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교육감님과 장학관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거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교육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자유롭게 누가 먼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배움터 지킴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치원의 경우에는 배움터 지킴이가 타 학교급보다 굉장히 더 그 역할이 크고 중요합니다. 유치원 특성을 고려한 향후에 배움터 지킴이 지원 확대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더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있거든요. 이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할 때는 물론 유치원 아이들이 어리고 많이 배려해야 된다는 그런 발달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또 이제 학교 급마다의 형평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열심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이야기 끝에 관련 부서에서 좋은 방향을 모색해 주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시 교육청에서 이제 세종 아이다움 교육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선생님들도 자긍심도 느끼고 만족도도 높고 이제 아이들도 이제 즐겁게 유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 아이다움 교육 과정이 통해 기대하는 효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학부모님들 중에는 우리 애기들이 세종 유치원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맨날 놀기만 해서 어떡한데? 그러니까 가르치고 우리가 배우는 것이 그 자체가 삶이 될 때에 이게 제대로 된 공부라는 거죠. 그래서 왜 신영복 선생님 책에도 보면 공부라고 하는 것을 공부는 사람이 이렇게 그 일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형상을 한자를 공부를 그렇게 표현하시면서 일과 놀이, 삶과 놀이는 이게 그 같이 돼야 된다 우리 이야기하거든요. 어쩌면 세종의 아이다움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아들이 스스로 그 놀는 삶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배움의 주체가 되고 그 삶의 주체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믿고 아이들이 애기니까 얘들은 다 내가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로 보아주면서 그 아이들을 신뢰를 바탕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고 우리 아이들의 놀이를 이끄는 게 아니라 지원하고 그리고 그 놀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관찰하고 기록을 통해서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이 친구가 노는데 혹시 자기 중심으로 했다면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지? 이렇게 관찰과 기록을 통해서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이런 교육 과정이 우리 세종시 선생님들이 만든, 사실 아이다운 유아교육 과정은 이게 세종에서 만든 겁니다. 세종의 선생님들이. 이게 맞아. 원래 유아교육 이래야지? 라고 하는 전국적인 동의를 얻어나간 과정이 그 기간에 세종의 유치원 선생님들이 하신 작업이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선생님들에게 공감을 얻었고, 결국 그것이 교육부조차도 그렇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철옹성 같은 전국의 유아교육의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세종 유치원의 현장 전문가인 우리 선생님들이 설득해낸,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방향을 바꿔낸 게 전 세종 아이다운 유아교육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진짜 자랑하고 싶어요. 놀이중심 교육활동과 숲 활동을 하기에 교육감님, 저희 인원수가 지금 살짝 좀 많은 감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거나 그럴 때 항상 불안해서 뒤를 따라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렇게 수반되는 그런 일이 이제 있는데요. 이에 이제 유아와 교사의 비율을 좀 줄여주는, 그래서 좀 더 밀도 있는 상호작용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다운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 제기에 10,000% 공감하고 해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 상황이나 우리 조건이 어쨌든 많이 좀 제약되어 있다. 현재 그나마 전국적으로 봐서 그 교사 1인당 유아 비율이 전국 시도별 평균을 내보면 1인당 한 12명이 약간 넘고 13명이 약간 안 되는 12 내지 13명이에요. 근데 세종은 그나마 1인당 8명은 넘고 9명은 채 안 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2018년에 만 3세 반은 15명, 만 4세 반은 20명, 만 5세 반은 25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19년에 만 5세, 그러니까 우리말로 7살 반을 1명 줄였고, 올해 또 1명 줄였고, 그런데 사실은 6살 반, 만 4세 반이나 만 3세 반은 그대로 아직 못 줄이고 있죠. 근데 이제 내년에는 드디어 만 3세 반도 하나 줄여서 그 15명을 14명으로, 그 다음에 만 4세 반도 20명에서 19명으로 줄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에 2021년에는 14명, 19명, 23명, 그리고 그 다음 해 2022년 내후년에는 3세 반은 14명으로 하되 4세 반은 18명으로 1명 더 줄이고, 만 5세 반도 1명 더 줄여서 22명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합반 같은 경우에 이제 또 병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혼합반 같은 경우에는 3, 4세 혼합반은 16, 3, 5세 혼합반 18, 4, 5세 이렇게 20명으로 요걸 이제 내년도에는 만 3, 4세 혼합반은 18명으로 2명씩 이렇게 줄여서 18, 19, 20명으로 내년도에 줄일 예정이고요. 후년도에 다시 그것도 만 3, 4세 반은 2명 줄여서 16, 18, 20명으로 이렇게 점차 줄여나갈 계획이긴 합니다. 최대한 어쨌든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은 늘 쳐다보고 있고 노력은 하겠다. 이번에 그 코로나19 상황에 다양한 지원을 교육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논다, 집놀이 이어가기 챌린지를 통해 아이들이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을 시간에 그거를 이용해서 부모님과 상호작용을 하여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가지고 다른 가정의 놀이를 공유도 하고 하였는데, 코로나19로 아이들이 미디어에 끌려다니지 않고 미디어의 그 주인이 되어가지고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더 궁금하거든요.
코로나19라는 그 타의적인 이유 때문에 엄마와 함께 부모와 함께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아이들로서는 정말 부모와 이렇게 시간을 갖고 함께 놀이한다는 좋은 추억을 만들 수도 있고 부모님들로서도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소중한 경험인데 그것을 스스로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하시고 어렵다, 힘들다, 독박 육아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새 젊은 부모들은 어떻게 소통을 하는 굉장한 인기를 끌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들하고 이제 협의를 했을 때도 오히려 유치원 선생님이 그 놀이꾸러미라고 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그것보다도 부모님들이 집에서 한 놀이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해주니까 훨씬 쉽게 따라하고 굉장히 재밌었다는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어쨌든 1학기는 이제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개원이 되었어요. 등원 수업이 됐고 이제 2학기도 사실은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측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좀 노력을 하고 학부모님들이 어떤 요구, 요즘 젊은 감성은 어떻게 소통을 해야 되는지 저희도 좀 파악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이것을 이제 더 홍보하고 또 이런 류의 그런 프로그램들은 개발하게끔 저희도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교사가 아이들을 놀이 중심으로 지도를 하면서 또 원격 수업 준비까지 해나가고 그게 너무 어려움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기관별로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돌봄 때도 저희가 꾸러미를 할 때 그 선생님들의 아이디어로 하다 보니 각 기관이 어떻게 해나가는지 공유가 좀 어려웠었고 그러면서 이제 유치원마다 좀 이게 차이가 너무 많았다라는 의견도 많았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세종의 유아교육부가 원격 수업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컨텐츠라든지 플랫폼이나 아니면 현장에 이제 그런 사례들을 좀 통합해서 선생님들이 더 참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고 한다면 현장에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분명하게 2학기 때는 현장 선생님들이 지금 1학기 과정에서 무엇을 필요로 했는지를 충분히 같이 파악하고 지금 협력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부에서 1학기 때보다는 훨씬 현장 선생님들께 도움이 되는 원격 수업을 지원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제공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기대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 현안에 대해서 서로 질의해봤는데요. 두 번째 질의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종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유치원 특성상 저희가 일반 유치원하고는 다르게 이제 두 기관제 선생님하고 오전에 교육과정에 2명의 교사가 아이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개정놀이 과정과 숲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2명의 교사가 놀이 중심의 교육을 지원하는 게 정말 아이들한테는 좋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속속 들이들어줄 수 있고 아이들을 깊숙이 관찰하고 아이들과 교감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제도여서 저희가 조금 더 일반 유치원 선생님들의 어려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제 숲 유치원에는 어떻게 일종의 이제 실험적인 그 성격도 있고 그래서 숲에서 온종일 이제 교육 과정을 운영하게 되니까 학급당 2명의 선생님을 배치했는데 근데 어쨌든 숲 놀이 도우미가 됐든 그냥 놀이 이모가 됐든 간에 필요한데 이게 기간제 교사로 이거 해결은 현행 제도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든 해결이 되면 좋겠다. 어쨌든 어떻게 해결해야지는 같이 저희들이 머리 맞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들의 어떤 시각이라든지 그런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고 그런 방향이 좀 필요한데 혹시 그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노래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지원 방향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무지하게 쓰고 계신데? 예, 사실은 그 지원을 한다는 것은 선생님들을 뭐 연수를 시켜드린다든지 뭐 워크숍을 시켜드린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올해는 정말 이 코로나 상황으로 함께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연수도 저희가 계획했던 거가 굉장히 불가능하게 됐고 또 이제 세종 우리 관내 그 학교들의 정말 장점은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정말로 잘 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들조차도 함께 모이는 걸 어려워하고 불가능했죠. 그런데 보니 이제 저희가 그 상황에서 보니 선생님들이 정말 고맙고 눈물 날 정도로 잘 이렇게 정말 개선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위해서 뭐 그 줌이라는 프로그램 활용해가지고 서로 만나고 단톡방 이용해서 만나고 이렇게 하는 모습으로 서로 이제 굉장히 애쓰고 계시고요. 이제 저도 물론 아쉬움이 학교를 방문해 보니 조금 선생님들만 나의 그 생각의 그 차이, 격차는 좀 있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니까 좀 해소될 거라고 믿고요. 이렇게 이제 연수나 함께 모이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실은 연수원하고도 의논을 해서 원격하고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해서 사실은 연수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 과정 연수 90시간 이런 것들도 이제 어쨌든 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자라나는 어떤 생각이 변하는 그런 모습도 수용하시면서 지켜보신다면은 정말 함께 그런 어떤 공동의 선으로 정말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종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젊은 도시로 알려져 있죠. 동지역에 이제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주변 환경이나 모든 것들은 전국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로서 읍지역과 동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이제 교육 격차라고 보지 않고 어떤 그 지역의 특성이라고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교육 여건으로 보자면 물론 뭐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은 읍면 지역은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읍면 지역 학교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통학버스 지원이라든지 전 유치원들 또 해마다 그런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어떤 그런 예산 또 저희 유치원에서도 따로 작년에 한 2억 5천만 원 정도의 유치원의 그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했고요. 물론 뭐 초중등학교도 다른 부서에서 다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뭐 방학 중 방과후 과정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동지역은 오히려 수익자 부담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읍면 지역은 전액 무료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예산 지원 같은 거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치원 간의 어떤 소통과 어떤 변화 이런 거를 위해서도 그럼 네트워크 운영 이런 것들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2012년 출범하면서부터 계속 특히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쏟아붓다 보니까 그린 뉴딜 사업의 대상인데 더 할 게 엄치 돼버린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 장학관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세종시에서는 읍면 지역과 동지역 사이에 격차가 있진 않다. 환경의 차이가 다른 차이, 다른 특성이 있을 뿐이다. 이것을 어떻게 더 잘 살려 나갈 것인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읍면의 그런 격차, 이것은 사실상 정말 없다. 그럼에도 다른 것을 어떻게 더 잘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꼭 드렸으면 싶어요. 저희는 유치원부터 부모 교육 필수 정책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게 꼭 유치원부터 부모 교육이 들어가서 그게 정책으로 필수로 들어가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인원 보충 같은 것도 저희 3주째 이야기 하잖아요. 교사, 학부모, 학생 그런 부분도 다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건 이제 그 유초 학부모님들이 중심 대상이 되는데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학부모 아카데미라는 과정을 개설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떤 관점으로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쳐야 할 것인가를 하고 있고 세종시청과 공주교육대학과 교육청이 함께 연계해서 또 학부모 대학이라고 하는 과정을 1년에 4차례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많이 수년되거나 축소되어 있긴 한데 그렇기도 하고 또 세종교육원 유아교육부에서도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수 과정을 어쨌든 개설하고 있고 이렇게 하긴 해요.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건 그 정도 수준인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뭘 하려고 해도 이것도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거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청에서 특히 이제 교육감이 할 수 있는 것이 시청과 함께한 학부모 교육은 가능해요. 그럼 왜냐하면 시장님은 그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민들을 교육하는 것이 임무예요. 그런데 교육감은 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임무일 뿐, 유권자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선거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계 있게 교육청에서 쭉 연수를 잡아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게 대체적으로 학교 단위에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거나, 이런 것에 관심 있는 학부모 단체, 예를 들면 참교육 학부모회라든가 뭐 학부모회 연합이라든가 이쪽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실 수 있도록 소개하고 뭐 그걸 알리는 정도의 지원, 이런 건 가능한데, 그런 면에서 좀 그런 좀 제한도 있다는 것도 이번 기회에 학부모님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서로 배려하고 돕는 시민 의식이 되는 사회가 될수록 사회적, 국제적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다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인성 교육이 조금 중요시하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분야의 놀거리와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장시간 유치원에서 대다수의 아이들이 있기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마을 공동체나 학부모, 복합 커뮤니터 센터 등 마을이 함께 모여 분산시켜서 아이들이 놀거리와 쉼거리를 찾아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위 정책에서 중점을 두려면 부모 교육과 공동체, 민주 시민 교육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함께 공부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교육과 의견이 나눔을 통해 발전해 갔으면 좋겠고요. 그 지역의 특색의 색깔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원점에서부터 놓고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어요. 실제 소극적으로는 코로나19 같은 이런 비상시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어떤 수업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어떤 미래교육에 대한 고민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숲유치원은 넓은 마당과 그리고 열린 데크와 그리고 자연에서 아이들이 숨쉬는 숲교실까지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면서 아이들의 에너지를 이렇게 발산하고 생각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온 교육과정반 아이가 등원한 첫날 귀가하면서 엄마를 만나면서 엄마 여기는 천국이야 그러고 갔거든요. 일반 유치원들은 주로 실내 공간 위주로 그렇게 지금 재어가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세종에 놀이터도 없는 유치원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공간 혁신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선생님들이 저희 유치원이 역시 공간 혁신이다라는 말을 나올 정도로 공간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아이들한테 또 유치원이 꼭 그런 공간 혁신이 된 유치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어지는 유치원에서는 조금 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 넓은 유치원이 좀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숲을 이용한 생태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 전국에 있는 유아들이 숲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종 유아교육 혁신이 다양한 시도도 좋고요. 혁신 유치원이 지속 운영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소통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귀담아 정책에 방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교육을 항상 공교육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다움 교육과정이 개정 누리과정으로 아이들의 삶 속에서 배움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개정될 수 있게 혁신적인 변화를 세종유아교육이 이끌어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세종유아교육이 공교육의 선도 모델로 전국의 유아교육 발전을 이끌어갈 것임을 확신하고요. 세종유아교육 파이팅입니다. 이번이 어떤 위기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교육을 향한 계기로 또 삼을 수 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세종시 교육청은 그동안 안전지킴이 배치, 그리고 간호사 배치, 그다음 방역 돌봄 인력 배치하면서 하모니, 여러 인력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인력이 지금 다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이미 선도하고 있는 유아교육입니다. 앞으로 세종 유아교육은 대한민국의 유아교육 선도를 넘어서
세계 유아교육을 선도하는 그런 세종유아교 되기를 응원합니다. 세종유아교육 화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